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노럴 비트 논문들을 보다가 이제 논문들마다 좀 결과들이 상이하게 리포트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긍정적인 논문 그리고 뭐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온 논문들을 좀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런트 사이콜러지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러지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8 그리고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 전문을 조금 요약해드리자면은 뭐 바이노럴 비트라는 게 있는데 이 바이노럴 비트가 뭐 인지 혹은 뭐 불안 이런 되게 다양한 영역에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리포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서 뭐 생체 신호, 이의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이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이런 인지나 어텐션 혹은 뭐 엔자이어티에 대한 뭐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뭐 어텐션 네트워크 테스트라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이 바이너럴 비트의 어텐션과 엔자이어티,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요 논문을 인트로에 적혀 있었고요. 해서 이 논문의 이제 노벨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패러다임을 사용을 해서 어텐션과 그리고 엔자이어티에 대한 바이너럴 비트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 이 논문의 노벨티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은 총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험자가 실험실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줌이나 이런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오퍼레이터가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한 좀 연구였고요. 이 네, 이 연구에 사용된 패러다임은 어테션 네트워크 태스크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릭슨 플랭커 태스크랑도 되게 유사한데 요 아래에 있는 요 우측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뭐 이 Q가 있는데 이 Q가 한 네 종류 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도 이제 뭐 뉴트럴, 컨그런트, 인컨그런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데 이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화살표에 따라서 이제 키보드를 매칭되게 프레스를 해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텐션 ANT 태스크를 288 트라이얼 진행을 했고 별도로 이 엔자이어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멘탈 스테이트 퀘스처너리 그러니까 멘탈 스테이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서 이제 해피니스, 얼터니스, 엔자이어티 그리고 뭐 클리어 헤드니스라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바이노럴 비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태스크 시작 전 5분부터 이제 태스크 끝날 때까지 토탈 한 40분 동안 이제 자극을 바이너럴 비트를 청취를 하였고요. 바이너럴 비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마 바이너럴 비트를 인가하기 위해서 340과 380, 40Hz 그리고 뭐 쉔 조건 같은 느낌으로 이 380Hz만이 들리는 이 스테레오 형식의 바이너럴 비트를 이제 자극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원 모두 이제 핑크 노이즈로 이제 마스킹을 해가지고 피험자들에게 들려주었고요. 데이터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EEG나 별도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어텐션 태스크의 리액션 타임 그리고 에러 레이트 그리고 이 어텐션 네트워크 이피캐시라는 이런 세 가지 지표 정도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어텐션 네트워크 이피캐시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앞서 보여드린 태스크를 구성하는 뭐 이제 큐가 다양했고 그리고 자극의 종류가 좀 다양했는데 이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 앞서 보여드렸던 뭐 어텐션, 태스크에 대한 뭐 리액션 타임, 에러 레이트 그리고 뭐 네트워크 에피캐시에 대한 이런 결과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런 행동적인 변화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수치나 뭐 표, 테이블 그리고 피겨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 멘탈 스테이트에 대한 결과에서도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봤을 때 이 바이너럴 비트가 이런 어텐션 혹은 이런 멘탈 스테이트에 어떠한 효과도 주지 못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한 결과에 대한 이런 디스커션으로는 뭐 태스크의 뭐 Q에 있어서 뭐 Q가 뭐 좀 다른 방향의 다양한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 움직임의 뭐 리액션 타임이나 뭐 이런 에러 레이스에 좀 효과가 어떤 네거티브한 효과가 더해졌을 수도 있고 뭐 해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어떤 뭐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패러다임의 특성 그리고 이게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 해서 요런 쪽으로 해서 요런 네거티브한 결과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디스커션의 퀄리티 자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클리어하게 이렇게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된 좀 느낌이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뉴럴 시스템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얼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의 임팩트 팩터 8.0 그리고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 파킨슨 디시즈 라는 이런 질환이 있고 이런 파킨슨병의 뭐 치료를 이제 약물 외 치료 방법으로 뭐 경두개 교류 자극, 뭐 THS 그리고 뭐 이런 청각 자극 등의 이런 약물 외 치료 방법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 이런 청각 자극이 좀 되게 저렴한 치료 방법이라서 되게 관심을 받고 있고 바이노럴 비트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런 이 파킨슨 디시즈의 이런 증상 검사를 위해서 뭐 EEG 기반의 검사들이 좀 실행이 되었는데 이런 선행 연구들을 보았을 때 어떤 이 세타 파워의 증가가 이런 파킨슨디스의 이런 뭐 질환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되게 기존의 이런 바이너럴 비트 기반의 이런 파킨슨 디시스 관련 연구들과 달리 최초로 좀 롱기투디널하게 한 6개월 가량 되게 길게 데이터 그 연구 기간을 잡아서 이 바이너럴 비트의 이 파킨슨 디시스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요.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파킨슨 디시스의 증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세타 대역의 EEG의 모듈레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벨티로서는 이 환자 대상으로 되게 긴 시간 동안 이 연구 기간을 잡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게 이 연구의 노벨티 정도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실험에 대해 참여한 이 환자들은 총 12명이었고요. 실험 프로토콜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은 총이 6개월 동안 이제 실험이 진행이 쭉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뭐 EEG나 어떤 설문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리고 3개월 후 그리고 다시 3개월 후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이제 총 3번만이 측정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뭐 인지능력 관련된 설문 그리고 삶의 질 관련 설문 그리고 뭐 어떤 착용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설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파 측정을 위해서는 아이즈 클로즈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실험 환경에서 이런 측정을 하는 세션 1, 2, 3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최소 3일 동안이 10분 동안의 바이노럴 비트를 사용자들이 피험자들이 어, 청취를 하도록 이제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하였고요. 네, 이 바이너럴 비트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10분 동안만 착용하면 됐고 프리퀀시는 154 그리고 16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Hz의 이런
음원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마스킹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핑크 노이즈 그리고 120 bpm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바이너럴 비트 음원을 이제 생성을 해주었고요.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29 채널을 통해서 측정이 되었고, 음원 전, 중, 후 동안 이제 아이스 클로스 스테이트를 이제 유지를 하며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비포 애프터에는 3분 그리고 듀링에는 당연히 음원이 10분 동안 인가되었으니 10분 동안 뇌파 데이터를 측정을 하였고요.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노치 필터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를 건 다음에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ICA를 적용을 하였고, 이렇게 노이즈가 빠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4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세그먼트 해준 이후 이제 각 세그먼트별로 세타 대역에 대한 FFT를 굴려서 이런 그 에버리지를 해준 다음에 이런 이 세타 대역의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앞서 말씀드린 세션 1, 2, 3에서 자극 후에서 자극 전에 이 세타 파워를 뺀 어떤 이 렐러티브 파워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션 1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파킨슨 디시즈 환자의 뭐 증가된 세타 파워가 오히려 여기서는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다른 이 세션 2, 3에서는 이런 감소되는 세타 파워의 경향이 서서히 좀 사라지는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쭉 보실 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파킨슨 디시즈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이 질환 중 하나가 이 세타 파워의 증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타 파워가 감소하는 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션 1에서는 긍정적인 세타 파워의 감소가 나타났지만은 이 세션 2, 3에서는 그런 효과가 좀 점점 적어지고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 세션 안에서만 이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세션과 세션 사이에서도 이런 세타 파워의 변화를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게 이제 세션 2의 전과 세션 1 사이의 디퍼런스, 3와 2의 디퍼런스, 그리고 3와 이제 1의 디퍼런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와 3 사이에서는 이 모터 영역 쪽에서 이 세타 파워의 감소, 그리고 3와 2에서도 이제 어, 모터 영역에서 좀 감소를 하기는 하지만 프론탈이 좀 더 메인이고, 어, 이런 좀 이쪽 연구에서 좀 중점적으로 언급을 했던 운동 영역에서는 이런 세타 파워의 감소 경향성이 좀 적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3와 1 사이에서는 모터 에리어 쪽에서의 이 세타 파워가 오히려 좀 증가하는 경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세타 이런 전반적으로 세션을 좀 퉁으로 쳐가지고 보는 게 묶어서 보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이걸 좀 쪼개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래의 결과와 같이 이 자극 전 각 세션 안에서 자극 전과 이 사운드를 듣고 있는 10분의 시간을 2분 간격으로 쪼개가지고 5개 그러니까 2, 4, 6, 8, 10 그요 구간을 쪼개가지고 쭉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세션 1, 2, 3에 상관없이 이 바이너럴 비트가 인가되는 초기 한 4분, 2분에서 4분 정도까지에는 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 증가된 세타 파워가 이 바이너럴 비트를 통해서 충분히 이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효과가 오히려 사라지고 다시 증가를 하는 그런 효과가 세타파워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요런 이렇게 다시 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했던 이 헤비추에이션 이펙트라고 이제 습관화라고 하는 건데, 어떤 좀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되는 이 자극에 있어서 이런 반응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펙트로 인해서 이런 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뇌파 결과 외에도 이런 설문 결과에서도 뭐 몇몇 세션에서는 이런 좀 세션 간에 좀 긍정적인 이펙트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이 논문에서 언급하기에 그걸 그런 좀 설문적인 결과가 좀 모호하고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어,
크게 유의미하지, 마지널리 유의미한다든가 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좀 심층 있게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고요. 해서 이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바이너럴 비트가 이 파킨슨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병리학적으로 증가된 세타 파워를 충분히 좀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이런 뭐 헤비츄레이션 이펙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논문들처럼 뭐 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쭉 찍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조밀한 간격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바이너럴 비트가 이런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네, 논문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시스의 임팩트 팩터 4.6 그리고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트로에서 이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 중 이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방법이 이 청각 기반의 바이노럴 비트이고, 그러나 이런 이 바이노럴 비트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문들마다 이제 상이하게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바이너럴 비트를 좀 과하게, 좀 길고 좀 자주 쓰게 되면은 청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뭐 멘탈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한 연구들이 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이 기존의 이 바이너럴 비트가 됐든 어떤 기타 뇌자극 방법들을 썼을 때 어떻게 됐든 이 실험실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피험자들이 이게 뭔진 모르겠고 이게 쉐임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나에게 뭐 어떤 그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어떤 이 위약 효과가 어느 정도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연구에서는 이 집에서 이런 바이너럴 비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듣게 되면은 이런 위약 효과 같은 게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홈 베이스드 이 바이너럴 비트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위약 효과, 이 사람이 이게 실제로 자기가 이런 생각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더불어 이런 실질적인 바이너럴 비트가 어떤 인지 기능 같은 거에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함께 확인을 하고자 한 연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특이했습니다. 일단 이 실험 피험자가 총 920명이 이 연구에 참여를 했고요. 어, 네, 이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 9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이 920명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서 이제 스터디 1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 유무를 좀 확인하기 위한 스터디였고, 이제 스터디 2가 이 바이너럴 비트에 따른 이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마다 이제 360명, 뭐 스터디 2에서는 55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을 쪼개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좀 보시는 바가 좀 복잡해서 이 실험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터디 1, 그러니까 위약 효과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이 스터디 1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가 이제 배정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 음원을 고르라고 이제 시키는데, 이 음원을 고를 때 하나는 그냥 사운드, 그냥 바이노럴 비트고, 나머지 하나는 당신의 이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펑셔널한 음악이다, 사운드다 라고 해서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피험자가 이제 두 개, 뉴트럴 사운드랑 스티뮬레이팅 뭐 사운드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이제 뉴트럴이라고 나온 사운드랑 스티뮬레이팅 사운드랑 결국엔 같은 15Hz의 이 바이노럴 비트인 거고요. 오늘 해서 이제 이 고른 피험자들을 또 이제 뭐 랜덤하게 이제 이 레이븐즈 뭐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 테스트라는 거랑 뭐 매트릭스 리서닝 아이템 뱅크 테스트라는 걸로 나눠서 자극 이
인지 기능 관련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잠시 쉰 다음에 음원을 청취하면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한 이후에 뭐 이 뒤에 뭐 각종 뭐 설문 같은 것들을 좀 쭉 진행을 합니다. 뭐 TO의 NFC 뭐 인터뷰 이런 거 그냥 다 설문이고요. 네. 해서 이 핵심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이 두 조건이 결국은 같은 음원이라는 것, 그리고 인지 기능 베이스라인을 찍은 이후에 음원 청취를 동시에 하면서 이런 태스크를 수행했다는 거라는 게 이 스터디 1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피험자가 음원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랜덤하게 하면은 이제 태스크별로 사람을 이제 쭉 가르고요. 그래서 갈라서 이제 태스크 수행을 하고 베이스라인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쉰 다음에 피험자들마다 이제 음원들을 다 이 그룹을 다 서그룹을 다 다시 해가지고 음원이 없이 태스크하고 뭐 클래식 뮤직 듣고 그리고 퓨어톤 들려주고 OLT 들려주고 15Hz 바이너를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서그룹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음원과 동시에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스터디 2의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요 뒤에 뭐 음원에 대한 뭐 조건이나 그리고 좀 뒤에 설명드리고 이 태스크인데 이 레이븐스 프로그레시브 태스크 매트릭스 태스크는 요 태스크랑 매트릭스 리스닝 아이템 뱅크 테스트 요 두 개 다 따지고 보면 IQ 테스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3x3 행렬에 우측 하단 3행 3열에 빈칸 뚫어두고 이 뭐 앞에 있는 8개의 뭐 도형 패턴들을 쭉 봐가지고 여기에 어떤 도형이 들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요거를 따져가지고 끼워 넣는 그런 이 태스크고요. 이 매트릭스 리저닝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븐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 태스크에 색깔만 추가된 겁니다. 요거는 흑백조 사진 기반으로 이제 굴러가고 요거는 이제 컬러 그러니까 색깔까지 고려를 해서 요 빈칸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인지 과제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해서 요 뒤에 음원은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이노럴 비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이제 10분 동안 이 모든 피험자들한테 뭐 스터디 1이고 2고 상관없이 다 10분 동안 이제 인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15Hz 같은 경우는 스터디 1, 2 모두 동일하게 240과 255Hz 사용을 했고 스터디 2에서 이제 5Hz 스티뮬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거는 240 그리고 245Hz 그리고 이제 퓨어라고 있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Hz만 쭉 들려주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의 뮤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노럴 비트에 대한 마스킹은 모두 이제 핑크 노이즈를 기반으로 이제 들려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비발디 4개 중에서 하나 그냥 랜덤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원이 없는 조건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요. 해서 요 데이터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 요 연구에서는 뇌파나 생체 진화 측정이 없어서 이 비헤이비어랑 결과만이 나왔는데 이 정확도 기반으로 하는 이 디퍼런스를 기반으로 이런 뭐 위약 효과나 플라시보 이펙트나 아니면은 인지 기능의 향상 효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때 이 듀링과 이 베이스라인 디퍼런스를 구해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계산을 했고요. 한마디로 양의 값이 나오면은 인지 기능이 향상했고 음의 값이 나오면은 이제 인지 기능이 감소를 하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아래의 결과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스터디 1에 대한 결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스터디 2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해서 요 스터디 1에 대한 결과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RPM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냥 레이븐 뭐 이런 뭐 레이븐 무슨 뭐 파라미터 매트릭스였나 요런 태스크에 대한 이름이 그 결과이고 이 MARS가 이제 매트릭스 리스닝 요 태스크에 대한 결과인데요. 요 두 태스크 모두 이 태스크의 구분 없이 어 베이스라인 대비 음원을 듣는 도중 유의미하게 이런 인지 기능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그 음원 조건 사이에 두 태스크 모두 어떤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뭐 플라시보 이펙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할 바가 수는 없었지만 이런 이 바이너럴 이 결과만 봤을 때도 이 바이너럴 비트가 어떤 인지 기능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나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터디 2에 대한 결과인데, 이 스터디 2에 대한 결과도 이제 이 태스크별로, 그리고 이 두 태스크를 통합해서 이제 이 음원 조건별 페어와이즈로 비교를 한 결과가 모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태스크 조건 모두 동일하게 이 5Hz 그리고 15Hz 이 두 바이노럴 비트에서만 유독 베이스라인 대비 음원을 듣는 도중 유의미한 인지 기능의 감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인지 기능의 감소가 이 5Hz 그리고 15Hz는 어쨌든 이 바이노럴 비트기만 하다면은 음원이 없는 거, 그리고 클래식을 듣는 거, 그리고 퓨어 톤의 사운드를 듣는 것, 이런 세 조건 대비 모두 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이 인지 기능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바이너럴 비트, 특히 이 가정 환경 내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 바이너럴 비트가 이런 인지 기능에 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 논문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이 논문들을 준비를 하면서 논문별로 아쉬운 점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타이틀에 이 엔자이티, 즉 이 불안이라는 항목 그 단어가 들어간 것 치고는 논문의 결과를 리포트한 것도 그렇고, 뭐 설문을 조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주로 그냥 인지 기능에 대한 것만 보고 그냥 엔자이티는 이제 곁다리 같은 느낌으로만 느껴져서 요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뭐 인지 기능이 됐든 이 어떤 멘탈 스테이트가 됐든 이 네거티브 이펙트에 대한 이 디스커션, 즉 해설이 어떤 뭐 패러다임의 구조, 뭐 큐가 뭐 이게 뭐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서 뭐 눈동자의 움직임이 어떻고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정말 패러다임의 구조, 뭐 아니면 사람의 이제 행동적인 이런 변화에 대한 설명이 이제 메인을 이루고 있었는데, 요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어떤 이 신경 생리학적인 어 이런 뭐 뇌 뭐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활성 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들어서 좀 간략하게나마, 여기서 뇌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간략히나마 아니면 이런 연구가 있다더라 정도라도 좀 이 디스커션이 좀 이루어졌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라 크게 좀 제가 이쪽으로 인사이트가 없어서 크게 아쉬운 건 없었는데, 이 논문 인트로 파트 보면은 이런 뇌 자극 기법들 중에서 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자극을, 뭐 예를 들어 알파 자극을 통해서 이런 실질적인 뭐 베타 밴드나 뭐 세타 밴드의 뭐 이런 변화의 뇌파 변조가 가능함을 이제 리포트한 연구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4Hz 바이너럴 비트로 세타의 변조를 유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다 근거를 이제 다 제시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 결과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게 좀 되게 이 논문에서 말했듯이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한 첫 번째 최초의 이 롱기투디널 스터디였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 대역이 세타였다고는 하지만 이 서플리멘터리로라도 이제 어떤 이 알파 혹은 이런 그 베타 대역의 이 뇌파 변화를 좀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주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피험자 수가 정말 제가 봤던 그 어떠한 논문보다 정말 많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터디 1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뭐 어떤 플라시보 이펙트가 정말 이제 있는지, 정말 효과를 어떻게 줄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홈 베이스드 이런 바이너럴 비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정말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할 거였으면은 요런 이 집에서 하는 그룹이 이렇게 좀 기존에 스터디 1이 있고, 실험실 환경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뭐 이제 동일한 스터디 1과 동일한 설계의 환경 그 실험을 실험실 환경에서 한 그룹 정도를 좀 작게나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그룹 간의 이런 차이를 좀 같이 봤으면은 요런 그 원래 목적 중 하나를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세 논문 모두
뭐 엄청 크게 아쉽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다만 지금 논문들 보면은 이 바이너리 비트라는 분야가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 막 되게 자주 막 많이 연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바이너럴 비트가 생각보다 논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접근을 할 때 좀 부담 없이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분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요 바이너럴 비트도 뭐 제가 기존에 했던 TACS 못지않게 좀 유망하게 영구적으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는 이제 끝이고요. 네, 감사합니다.